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홍준표 시장이 야릇한 얘기를 했는데요. 야릇한 얘기인지 이것도 논란이 될 텐데 논란이야 뭐 한두 번 아니죠. 논란을 달고 다니는 분인데 이 얘기는 좀 이상한데요. 일단 어떤 얘기 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동아일보에 났는데요. 대구 의원들이 날 불편해해 총선 물갈이후 동지 찾으면 그만인다. 이런 제목을 달고 보도를 했는데요. 일단 전후 사정을 들어보면 홍준표 시장이 이제 대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여권 핵심 눈치를 살펴보는 바람에 홍준표를 멀리한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이제 이거에 대해 얘기한 건데 지난번에 이제 그 대구에서 행사를 했는데 대구시에서 주최한 행사 여기에도 대구 지역구 의원들이 대거 불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돌고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는 반박을 한다고 얘기하는 게 총선 물갈이하고 동지를 모으면 그만이다. 동지 찾는다. 일단 총선을 물갈이한다? 무슨 물갈이를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물갈이한다는 건데 홍준표 시장은 지금 대통령도 아니고 당대표도 아니고 당 사무총장도 아니고 대구시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이제 이번 국민의힘이 총선 공천을 당원들에게 안 준다. 안 줄 것 같아요. 지들이 이제 지도부에서 공관위원장 대충 내세워가지고 지들이 이제 영향력 행사해서 뒤에서 이제 이렇게 쪽지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전략 공천이다 해서 꽂고 이쪽은 어떻게 해서 꽂고 있든 상징적으로 몇 군데 이렇게 눈치 보면서 그 경선 지역 몇 군데 이렇게 발표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좋은 자리들 꽂겠죠. 꽂고 지들이 또 깔고 앉고.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한다고 쳐. 그렇게 이제 하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의 지도부하고도 좀 약간 껄끄럽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좀 껄끄럽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천권 영향력 행사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암암리에 그 뜻이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아서 기는 거 있거든요. 알아서 왜 기냐면 유권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한다. 유권자라는 건 보수 유권자죠. 어차피 국민의힘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뽑을 사람들은 보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을 거기 나가야 표를 많이 받는다. 이런 게 이심전심으로 작용되겠죠. 그거하고도 홍준표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홍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알다시피 이재명 만나서 짝짝꿍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뒤에서 등 뒤에서 비판한 사람이잖아요. 정치력이 없고 이러면서 이재명한테 민주당에서 좀 나라를 위해서 민주당에서 좀 잘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재명한테 아부하고 그런 거 기억나시죠? 얼마 안 됐습니다. 그게. 그러면서 김기현은 옹졸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민주당 이럴 때 좀 잘해야 된다. 그리고서 예비 타당성 검사도 대구하고 광주하고 철도 호남 이거 철도 연결하는데 좀 예비 타당성 검사 없이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재명한테 아웅했잖아요. 그러면서 큰 소리 빵빵 치고 그 비판이 이르니까 자기가 소통한 거다. 대통령 측에서 소통을 안 하니까 자기가 소통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런데 느닷없이 오늘 이런 뉴스가 나는 거는 총선 물갈이 후 동지를 찾으면 된다. 그럼 물갈이 하는데 자기가 개입이 된다는 건가? 자기가 총선 물갈이라는 거 국민의힘에서는 개입할 수가 없어요. 홍준표는. 그잖아요. 지금 당 지도부하고도 거리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도 거리가 있고 또 거리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당 지도부하고. 그런데 총선 물갈이를 지금의 국회의원들도 홍준표가 싫어서 대구 행사에 안 나타나는데 지금의 국회의원들도 그러면 앞으로 국회의원 공천을 받을 사람들은 당 지도부는 김기현 지도부잖아요. 그러니까 3단 논법에 의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도 대구 국회의원들한테 왕따인데 김기현 체제에서 공천 받을 사람들, 당선될 사람들은 더 왕따일 거예요, 홍준표는. 그런데 자기가 물갈이 한다. 이거는 지금 지도부가 물갈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물갈이 한다는 얘기예요. 총선 물갈이를. 근데 자기는 물갈이 할 입장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재명한테 그렇게 아부를 했지? 왜? 그리고 왜 이재명이 만나서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만나는 것도 그런데 만나서는 윤석열 대통령 공격, 자기 당 공격, 그리고 이재명한테 아웃을 했단 말이야. 이거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 양반이 나이가 꽤 많아요. 70 노정객이 말은 거칠게 하는데 눈치 더럽게 빠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리조리 뭐 무소속으로도 되고 요렇게 저렇게 막 여기서 안 되면 저렇게 가고 이런 사람이에요. 지난번 공천 때 대구시장 나갈 때 양산 뭐 나가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구로 와가지고 둥지 틀고 아주 노예한 정치인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소리를 했을까? 총선 물갈이. 이건 뭔가를 아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를 알아? 왜 이재명은 다부하지? 이재명이가 저수지에서 돈 푼 걸로 부정선거하고 이번에 180석 또 쓸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알아요? 그걸?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물갈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는 이재명하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친하게 해놨으니까 은밀하게 뒤에서 작업한 게 있어요. 그래서 동지를 찾으면 돼. 그 동지라는 거는 이재명은 저쪽을 이제 쫙 잡은 거고 이재명과 호흡을 맞출 그러니까 집권 여당.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홍준표 세력을 쫙 이쪽엔 꽂고 저쪽은 이재명 세력 이렇게 해서 양분해서 여당하고 야당하고 또 한 번 바꿔서 지네가 또 야당하고 니네가 여당하고 한 번 바꿔서 그 다음엔 또 우리 쪽이 야당 이렇게 그러니까 의회 권력을 그렇게 나눠갖기로 민심하고 상관없이 무슨 부정선거 이런 걸로 결탁을 한 거예요, 뭐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닐 거 아니니까 내가 생각이 잘못된 건가? 그럴 수도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 논평이 복잡하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홍준표 이 양반이 또 듣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괜한 걸로 시비 걸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쓰리구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캐치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무슨 게임 무슨 풀이 이거 퀴즈쇼 이거 하는 거 그게 아니고요. 다이렉트로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싹 한번 비껴서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왜 총선 물갈이를 자기가 할 입장도 아니고 자기가 할 입장이 아니에요? 근데 왜 또 동지를 찾으면 그만이에요. 새로운 동지를 자기가 어디서 지금도 왕따 당하는데 말이 안 맞는 얘기. 근데 이 노정객은 말이 안 되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젊은 정치인들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뭔지도 모르고 과대망상증이에요. 근데 홍준표는 과대망상증이 있는 데다가 노회한 노련한 정치인이에요. 살아남는데 귀신이에요. 떨어지면 어떻게든지 비벼서 대구시장도 노렸잖아요. 대권 주자한 사람이 대구시장을 노립니까? 생존에는요 체면이고 안면이고 몰수하는 사람이에요. 체면 이런 거 안 따지는 사람이에요. 대권 후보하고 당대표 2번 한 사람이 대구시장 나간다고 쪽팔리게 그래요? 이 양반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사라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에요. 끝내 대구시장 움켜쥐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왕따 당하는 거 뻔히 아는데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귀신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총선 물갈이고 동지를 찾겠다. 지금 왕따 당하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믿는 구석이 있다는데 그 믿는 구석은 지금 당 대표하고도 믿는 구석이 아니고 대통령하고도 믿는 구석이 아니에요. 지가 기댈 때는 국민의힘에는 없어요. 어딜 기대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근데 얼마 전에 이재명한테 이렇게 하고 기댔어. 그럼 이건 무슨 기대냐. 부정선거에 거대한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 거대한 세력은요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부정선거를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요 저는 민주당 예를 들어서 내가 국힘당 180석을 만든다고 치자고요. 내가 180석 만들면서 민주당에도 민주당 분열을 일으킬 만한 사람은 나는 붙여주겠어. 야 이건 건드리지 마. 야 이건 당선되게 만들어라. 요거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선수라면 그러면 누굴 좋아하겠어요? 홍준표 좋아하지 저쪽에서. 이준석 좋아하고. 이준석보다 홍준표를 더 좋아할 수 있어요. 이준석은 왜냐하면 천방지축이기 때문에 뭘 모르고 설쳐대기 때문에 저건 사고를 칠 수가 있는데 홍준표는 노련해거든. 손잡기가 좋거든. 입은 거친데 노련해요. 이게 아주 보통 계산이 빠른 사람이 아니에요. 계산이 빠르니까 서로의 이익을 딱 잡고 약점 딱 잡고 딱 합치면은 저 사람은 약점 때문에 배반 절대 못한다. 그리고 저 사람은 노련하기 때문에 계산을 정확히 한다. 그러면 약점이라는 건 적과의 동침 약점이죠. 보험 하나 딱 들어놓고. 그 다음에 노련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세력을 먹는데 죽을 때까지. 대구 의원들이 날 불편해하니까 총선 물갈이 한 다음에 동지를 찾으면 그만이다. 누구 마음대로 물갈이를 해. 당신이 어떤 식으로 물갈이를 해. 물갈이 하면은 홍준표 판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국민의힘을. 누구 마음대로
자기가 창당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창당한다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내가 창당해서 쌍물갈이해서 내가 우리 동지들과 함께 국힘당하고 상관없이 내가 우리 가겠다. 대한민국을 자꾸 뻥치면서. 그건 말이 돼. 이 사람은요, 창당 안 해. 무소속으로 갖다 다시 기어들어오는 사람이야. 절대 창당 안 해. 그러면 국민의힘을 지금 어떻게든지 그냥 문인 국민의힘을 놔두고 자기 똘마니들로 이렇게 물갈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힘이 없어. 조직도 없어. 왜냐하면 지금 당대표라든가 대통령하고 이미 요단간 거건넜어. 누구? 이재명과 손잡고 무슨 그림을 그리겠다는 건데. 나는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제 의심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이면 8명 이상 될 거예요. 그러나 난 그렇게 의심 안 되니까. 왜냐하면 홍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난 부정선거를 알기 때문에. 쓸데없는 오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으면 좀 낫겠어. 근데 이 정치판은 서운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김남국이 이번에 사태 보세요. 그 젊은 놈이 이 정치판이요. 이재명 버티는 거 보십시오. 그 버틸 지금 죄예요. 지금 기소된 게 몇 개고 재판받는 게 몇 개인데 그 버틸 게 죄예요. 정치판은 그게 무섭다니까요. 사람이 죽어나가자빠도 눈 하나 깠다가 그게 정치판이라니까요. 상상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민주당에서만 벌어진다고요? 그것도 순진한 생각이에요. 그것도 순진한 생각. 야, 홍준표가 이제 거기까지 나간다? 헛꿈 꾸지 마십시다.